야야야, 언니들. 내가 오늘 진짜 등골이 오싹한 이야기를 들고 왔지 뭐야 크크크? 아니, 10년 전 학교 폭력에 깊은 한이 성인이 되어서 가장 잔혹한 방식으로 복수하는 이야기가 있다니. 아이고, 미숙아. 이 사연의 주인공인 지은이의 치밀함을 듣고 나 진짜 입을 못 다물었다네. 이 기막힌 스토리는 우리 지은이 이야기라네. 지은이는 겉보기엔 조용하고 선한 사람이지만 내면에는 10년 전 학교 폭력 트라우마로 인한 깊은 분노를 감추고 있는 외유내 강형 인간이었대. 고등학교 시절 지은이는 가장 약한 존재였고 2명의 가해자에게 지옥 같은 괴롭힘을 당했지. 그 주범은 바로 미연이와 선영이었단다. 미연이는 공격적이고 오만하며 다른 사람을 쉽게 무시하는 타고난 가해자였고, 선영이는 미연이의 비위를 맞추며 가담하는 비겁한 방관자이자 조력자였대. 지은이는 그들의 잔혹함 때문에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살았지. 정수가, 집중 모드 오엔. 이제 중요한 말 나온다. 지은이는 성인이 된 후 자신을 진심으로 아끼는 남편 준영을 만나 결혼했대. 준영이는 성실하고 가정적인 남자였지만 지은이의 어두운 과거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순진한 면이 있었지. 지은이는 남편 덕분에 트라우마를 억누르고 겨우겨우 살고 있었단다. 준영이는 지은이에게 유일한 안식처였지. 그러던 어느 날 지은이에게 고등학교 동창회 초대장이 날아왔지 뭐야. 지은이는 10년 만에 과거의 공포와 마주해야 한다는 두려움에 몸서리쳤지만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다는 강한 결심을 하고 동창회에 나섰대. 딴짓하면 그때 들었어야 했는데 진짜 후회한다. 동창회장에서 지은이는 미연이와 선영이를 마주쳤지. 가해자 미연이는 화려한 명품으로 몸을 감싼 채 지은이를 아예 알아보지도 못하는 오만한 태도를 보였대. 미연이는 지은이가 자신의 인생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할 하찮은 존재라고 여전히 생각했지. 가해자 선영이 역시 미연이 옆에서 어색하게 웃으며 지은이를 무시했대. 지은이는 그들의 뻔뻔함에 10년 동안 억누른 분노가 끓어올랐대. 지은이의 가슴 속 깊은 곳에서 복수라는 검은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한 거지. 크크 미쳤다. 이 다음 말 나오면 입 못 다문다. 지은이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복수의 계획을 치밀하게 짰대. 지은이의 복수 목표는 미연이에게 가장 소중한 것돈을 빼앗는 것과 동시에 미연이에게 자신이 겪었던 가장 소중한 것을 잃는 고통을 고스란히 느끼게 하는 것이었지. 지은이는 가장 사랑하는 남편 준영을 미끼로 사용하기로 결심했대. 남편을 가해자 미연이에게 유혹하게 만들고 미연이가 사랑이라는 허상에 깊이 빠졌을 때 지은이가 나타나 모든 것을 폭로하며 미연이의 인생을 산산조각 내는 끔찍한 시나리오였단다. 지은이는 익명으로 미연이에게 접근했지. 지은이는 미연이가 겉모습과 달리 남편의 사업 실패로 거액의 빚에 시달리고 있다는 약점을 미리 파악하고 있었대. 지은이는 이 사실을 정확히 공략했지. 아이고야, 이 한마디 듣고 인생관 바뀔 수도 있다. 준비해. 지은이는 익명으로 미연이에게 엄청난 액수의 돈을 제안했대. 미연이는 돈 때문에 도덕적인 판단을 완전히 마비시켰지. 미연이는 익명의 발신자가 과거의 피해자인 지은이라는 것을 전혀 상상하지 못했대. 미연이의 오만함과 탐욕이 복수의 덫에 자신을 스스로 걸어 넣게 만든 거지. 지은이는 미연이에게 유혹 대상인 남편 준영의 사진과 개인 정보를 보냈대. 미연이는 준영의 매력적인 외모와 안정적인 배경을 보고 쾌재를 불렀지. 미연이는 이것이
가장 쉽고 짜릿하게 돈을 벌 기회라고 생각했단다. 소름 돋는 말 나온다. 이어서 들자. 지은이는 익명으로 미연이에게 남편 준영의 모든 정보를 철저하게 제공했대. 준영이 자주 가는 장소,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 등 사소한 것 하나하나까지 지은이의 손끝에서 미연이에게 전달되었지. 미연이는 지은이의 치밀한 지시에 따라 준영에게 운명적인 만남을 가장하여 접근했대. 미연이는 화려한 외모와 준비된 대화 주제로 순진한 준영을 유혹하기 시작했지. 남편 준영이는 미연이의 계획적인 접근에 속수무책이었대. 준영이는 미연이에게서 느끼는 짜릿함과 새로운 활력을 뿌리치지 못했지. 지은이의 복수 계획은 준영의 순진한 마음과 평범한 일상에 대한 권태를 정확히 꿰뚫은 것이었단다. 야야야, 지금 넘어가면 나랑 원수다? 이 말 꼭 들어. 지은이는 남편이 가해자 미연이의 덫에 빠져드는 모습을 뒤에서 지켜봤대. 지은이의 마음은 찢어지게 아팠지만 이 고통은 복수를 위한 필수적인 대가라고 스스로를 가혹하게 채찍질했지. 지은이에게 복수는 생존이었고 10년 전 자신을 파괴했던 미연이에게 똑같은 고통을 주려는 처절한 몸부림이었단다. 이거 드라마도 울고 갈 레벨이다. 귀 집중. 미연이와 준영의 위험한 만남은 점점 더 깊어져 갔대. 지은이는 미연이에게 다음 지시를 내렸지. 이제 그 남자의 마음을 완전히 뺐어.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순간을 만들 준비를 해. 지은이의 복수극은 이제 미연이의 자멸을 향해 폭주하기 시작했지. 가해자 미연이가 돈 때문에 자신의 운명을 피해자 지은이의 손에 완전히 맡겨버린 충격적인 서막이었다네. 언니들, 이게 바로 10년 전 학교 폭력 피해자 지은이의 소름 끼치는 복수극의 새로운 서막이었다네. 다음 편에서는 남편 준영과 가해자 미연의 위험한 관계가 어떻게 심화되는지, 그리고 또 다른 가해자 선영이가 지은이의 정체를 눈치채고 이 복수극에 개입하는 이야기를 들고 올게. 기대해도 좋다네. 크크크. 언니들, 지난 편에 왕따 피해자였던 우리 지은이가 가해자 미연이에게 남편 유혹이라는 섬뜩한 복수 지시를 내린 거 기억나지? 미연이는 돈에 눈이 멀어 지은이의 소나기에 완전히 들어와 있었잖아. 지은이는 겉으로는 조용한 주부였지만 복수를 위해서는 남편의 배신까지 감수하는 강인한 내면을 가진 여자였지. 크크크. 희선아, 나 이 지은이의 도끼에 진짜 소름 돋았다네. 자, 그럼 이제 미연이가 남편 준영에게 어떤 치명적인 거짓말로 깊숙이 침투했는지, 그리고 또 다른 가해자 선영이가 죄책감 때문에 어떻게 이 복수극에 끼어들게 되었는지 들려줄게. 이게 바로 인생 파국의 서막이다. 미자야, 여기 쳐다봐. 이 복수극의 심리를 파헤쳐 보자네. 가해자 미연이는 지은이의 지시에 따라 준영에게 계획적으로 접근했지. 미연이는 단순히 예쁜 여자가 아니었단다. 지은이가 알려준 준영의 과거를 교묘하게 이용했지 뭐야. 남편 준영이에게는 가슴 아픈 과거가 있었대. 결혼 전 준영이에게는 사랑하던 애인이 있었는데 교통사고로 먼저 세상을 떠났단다. 준영이는 겉으로는 괜찮은 척했지만 내면에는 그 애인에 대한 깊은 그리움과 죄책감이 남아 있었대. 지은이는 남편의 이 가장 아픈 상처를 복수의 도구로 삼았지. 딴짓하면 그때 들었어야 했는데 진짜 후회한다. 미연이는 지은이의 지시에 따라 준영의 죽은 애인과 비슷한 스타일로 변신했대. 머리 모양, 즐겨 입던 옷 색깔, 심지어 애인이 좋아하던 향수까지 미리 알아내서 사용했지. 준영이는 미연이를 처음 봤을 때부터 이상한 기시감을 느꼈대. 미연이의 눈빛,
웃는 모습이 죽은 애인과 너무 닮아 있었거든. 미연이는 준영에게 운명적인 만남이라고 속삭이며 준영의 상처를 파고들었지. 미연이는 준영의 아픈 과거를 교묘하게 이용해서 준영의 마음을 완벽하게 사로잡았대. 크크 미쳤다. 이 다음 말 나오면 입 못 다문다? 순진한 준영이는 미연이의 치명적인 유혹에 정신을 못 차렸대. 준영이는 미연이에게서 죽은 애인의 환영을 보았고 죄책감과 그리움 때문에 미연이와의 위험한 관계를 끊어내지 못했지. 지은이는 남편이 가장 아픈 과거에 사로잡히는 모습을 뒤에서 지켜보며 피눈물을 흘렸단다. 지은이는 복수가 성공할수록 남편에게 더욱 깊은 배신감을 느끼면서도 미연이에게 가장 큰 고통을 주려면 이 파국을 끝까지 끌고 가야 한다고 스스로를 몰아세웠대. 지은이는 익명으로 미연이에게 거액의 돈을 추가로 입금했대. 미연이는 돈을 받고 준영의 유혹에 더욱 박차를 가했지. 미연이는 준영에게 아내 지은에게서는 절대 느낄 수 없는 깊은 감정이라고 속삭이며 준영과 지은이의 결혼 생활에 깊은 균열을 냈단다. 아이고야, 이 한마디 듣고 인생관 바뀔 수도 있다? 준비해. 바로 이때 복수극의 또 다른 인물인 가해자 선영이가 움직이기 시작했지. 선영이는 미연이가 지은이 남편을 유혹하고 있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잖아. 선영이는 미연이처럼 오만한 성격은 아니었기에 10년 전 지은이에게 가했던 괴롭힘에 대한 죄책감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었대. 선영이는 미연이의 행동이 점점 더 도를 넘어서자 두려움을 느꼈대. 선영이는 미연이가 돈 때문에 파멸하는 것을 보고 싶지 않았고 지은이의 끔찍한 복수에 자신까지 엮이는 것을 극도로 경계했지. 선영이는 이 모든 일을 멈춰야 한다고 결심했단다. 소름 돋는 말 나온다. 이어서 들자. 선영이는 미연이의 핸드폰을 몰래 뒤져서 익명의 발신자가 지은이라는 결정적인 증거를 찾았대. 선영이는 지은이가 익명으로 미연이를 조종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았지. 선영이는 10년 전 약자였던 지은이가 이렇게 치밀하고 무서운 복수를 계획했을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 선영이는 지은이가 복수에 성공하면 다음 타깃은 자신이 될 수도 있다는 공포에 휩싸였지. 선영이는 고민 끝에 미연이의 핸드폰으로 익명의 발신자 지은에게 메시지를 보냈대. 선영이는 자신의 남편과 결혼 생활을 지키기 위해 지은이의 복수에 개입하려 한 거지. 야야야, 지금 넘어가면 나랑 원수다? 이 말 꼭 들어. 지은이는 익명으로 온 선영이의 메시지를 보고 소름이 돋았대. 선영이의 개입이 복수 계획에 어떤 변수를 만들지 순식간에 계산했지. 지은이는 선영이에게 바로 답장했대. 지은이는 선영이에게 얘 남편을 지키고 싶다면 나에게 협조해야 한다. 가장 먼저 미연이의 파국을 도와. 라고 협박했단다. 선영이는 지은이 냉정함에 경악했지만 결국 자신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10년 전의 죄책감을 조금이라도 씻기 위해 지은이의 복수의 조력자가 되기로 결심했대. 이거 드라마도 울고 갈 레벨이다. 귀 집중. 지은이는 복수극에 또 다른 가해자인 선영이를 끌어들였지. 지은이는 이제 가해자 2명을 모두 자신의 소나기에 넣고 복수극의 클라이맥스를 준비하기 시작했대. 남편 준영과 가해자 미연의 위험한 관계는 파국을 향해 폭주하고 있었지. 언니들, 이게 바로 피해자 지은이가 두 가해자를 교묘하게 이용하여 복수를 더욱 치밀하게 만드는 이 편이었다네. 다음 편에서는 선영이가 미연이와 지은이 사이에서 어떤 이중 스파이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지은이가 복수를 마무리하기 위해 남편을 어떻게 마지막 미끼로 던지는지 들고 올게. 기대해도 좋다네.
크크크. 언니들. 지난 편에 왕따 피해자였던 우리 지은이가 또 다른 가해자 선영이까지 복수의 조력자로 끌어들인 거 기억나지? 선영이는 자기 남편과 결혼 생활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10년 전의 죄책감 때문에 지은이의 손을 잡았잖아. 지은이는 이제 가해자 둘을 모두 자신의 손아귀에 넣고 복수의 칼춤을 추기 시작했단다. 크크크. 미수가, 이젠 미연이의 몰락은 시간 문제라네. 자, 그럼 이제 조력자 선영이가 가해자 미연이에게 어떤 치명적인 거짓 정보를 흘렸는지, 그리고 지은이가 남편 준영을 최악의 상황으로 몰아넣기 위해 어떤 마지막 미끼를 던졌는지 들려줄게. 이게 바로 복수극의 절정이다. 미자야, 여기 쳐다봐. 삼자대면 직전의 긴장감을 느껴보라네. 선영이는 지은이의 지시에 따라 이중 스파이 역할을 시작했지. 선영이는 미연이에게 접근해서 지은이의 존재를 전혀 모르는 척했대. 선영이는 미연이에게 익명의 발신자가 돈을 더 줄 거라고 했으니 마지막 미션이 성공하면 빚을 모두 갚을 수 있다고 부추겼지. 미연이의 탐욕을 극대화시키려는 지은이의 계획이었단다. 선영이가 흘린 가장 치명적인 거짓 정보는 이거였단다. 선영이는 미연이에게 준영이가 아내 지은에게 이혼을 요구하려 한다고 속삭였대. 준영이가 미연이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다는 거짓말이었지. 오만함이 극에 달한 미연이는 지은이가 완전히 패배했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대. 미연이는 돈뿐만 아니라 남편까지 빼앗았다고 착각했지. 딴짓하면 그때 들었어야 했는데 진짜 후회한다. 가해자 미연이는 자신이 완벽하게 성공했다고 확신했대. 미연이는 익명의 발신자 지은에게 마지막 미션을 달성하겠다고 통보했대. 미연이는 준영에게 오늘 밤 모든 것을 결정하자며 파국의 장소를 예약했지. 미연이는 이 순간이 인생 최고의 승리라고 착각했단다. 지은이는 선영이를 통해 미연이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파악했대. 미연이가 준영과 함께 파국의 호텔에 들어서는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았지. 지은이는 복수의 완성을 위해 마지막 단계를 밟았단다. 크크 미쳤다. 이 다음 말 나오면 이 못 다문다? 지은이는 남편 준영에게 아내로서 마지막 경고를 했대. 지은이는 직접적으로 외도를 언급하지 않고 애매한 말로 준영의 양심을 건드렸지. 지은이는 준영에게 오늘 밤 절대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할 것이니 신중하라고 경고했대. 준영이는 지은이의 경고를 듣고 양심이 찔렸지만 이미 미연이에게 깊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지은이의 말을 무시했대. 준영이는 자신의 외도를 지은이가 눈치채지 못했다고 착각했지. 준영이의 경솔함과 자신감이 파국을 가속화한 거야. 아이고야, 이 한마디 듣고 인생관 바뀔 수도 있다? 준비해. 지은이는 남편의 외도를 확인하는 동시에 미연이의 인생을 완전히 끝장낼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할 계획을 짰대. 지은이는 익명으로 탐정을 고용해서 미연이와 준영이 예약한 호텔 방에 CCTV 및 녹취 장치를 설치했지. 지은이는 남편의 배신에 복수하는 것을 넘어 미연이에게 돈을 받고 타인의 결혼 생활을 파괴하려 했다는 증거를 확보해서 미연이의 인생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 한 거야. 10년 전 자신을 왕따시킨 대가를 가장 잔혹하게 치르게 하려는 지은이의 섬뜩한 복수심이었지. 소름 돋는 말 나온다. 이어서 들자. 선영이는 미연이의 몰락을 눈앞에 두고 죄책감과 두려움에 떨었대. 선영이는 지은이의 복수가 너무 잔인하다고 느꼈지만 지은이의 내 남편과 결혼 생활을 지키고 싶다면 입 다물라는 협박에 복종할 수밖에 없었지.
선영이는 지은이에게 마지막으로 준영에게 너무 큰 상처를 주지 말라고 도움을 요청했대. 선영이는 준영이가 미연이의 계략에 속았을 뿐이라고 변호했지. 지은이는 선영이에게 냉혹하게 답했대. 지은이는 준영이가 자신의 복수를 위해 필요한 희생양일 뿐이라고 선언했지. 지은이의 냉정함에 선영이는 경악했지만 결국 미연이의 파국에 동참했단다. 야야야, 지금 넘어가면 나랑 원수다? 이 말 꼭 들어. 선영이는 익명으로 미연이의 남편에게 결정적인 정보를 제공했지. 선영이는 미연이의 남편에게 미연이가 오늘 밤 누군가의 남편을 유혹하려 한다고 알리며 파국의 장소를 정확히 알려줬대. 선영이는 미연이가 파멸하는 것을 눈앞에 두고 죄책감과 후회에 몸서리쳤지만 자신의 가정을 지키기 위한 선영이의 이기적인 선택이었단다. 이거 드라마도 울고 갈 레벨이다. 귀 집중. 지은이는 남편 준영이 미연이와 함께 파국의 호텔에 들어가는 모습을 탐정이 찍어보낸 사진으로 확인했대. 지은이의 눈빛은 냉정함과 복수심으로 불타올랐지. 지은이의 손에는 미연이의 인생을 완전히 파멸시킬 모든 증거가 쥐어져 있었단다. 지은이는 마침내 복수의 칼날을 뽑을 준비를 마쳤대. 남편의 배신, 미연이의 탐욕, 선영이의 죄책감이 모두 뒤섞인 충격적인 삼자대면이 코앞으로 다가왔지. 언니들, 이게 바로 지은이가 가해자들을 파멸시키기 위해 남편을 최악의 미끼로 던진 3편이었다네. 다음 편에서는 호텔방에서 준영과 미연의 파국적인 외도 현장이 어떻게 발각되고 지은이가 미연이에게 어떤 섬뜩한 폭로를 던지는지 들고 올게. 기대해도 좋다네. 크크크. 아이고 언니들. 지난 편의 왕따 피해자였던 우리 지은이가 남편 준영과 가해자 미연이가 예약한 호텔 방에 CCTV와 녹취 장치를 설치하고 복수극의 클라이맥스를 준비한 거 기억나지? 선영이까지 미연이의 남편에게 결정적인 정보를 흘려 모든 것이 파국으로 치닫고 있었잖아. 크크크. 정수가 드디어 지은이의 복수 칼날이 미연이의 심장에 꽂히는 순간이라네. 자, 그럼 이제 호텔방에서 준영과 미연의 외도 현장이 어떻게 발각되고 지은이가 미연이에게 어떤 섬뜩한 진실을 폭로했는지 들려줄게. 인생 파국의 대서사시다. 미자야, 여기 쳐다봐. 단 한순간도 눈을 뗄 수 없다네. 남편 준영과 가해자 미연이는 지은이가 예약해 둔 호텔방에 들어섰대. 미연이는 준영이가 곧 아내 지은에게 이혼을 통보하고 자신과 새로운 시작을 할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었지. 미연이는 준영에게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감을 끊임없이 심어주며 준영을 위험한 관계로 끌어들였대. 순진한 준영이는 미연이의 유혹에 넘어가서 자신이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지. 준영이는 미연이에게서 죽은 애인의 환영을 보았고 파국적인 외도를 시작했단다. 딴짓하면 그때 들었어야 했는데 진짜 후회한다. 바로 그때 문이 쾅 하고 열렸대. 문 앞에는 충격적인 3명의 인물이 서 있었지. 첫 번째는 며느리 지은. 지은이의 눈은 분노가 아닌 차갑고 섬뜩한 복수심으로 가득 차 있었대. 지은이는 복수를 위해 감정을 완전히 통제하고 있었지. 두 번째는 미연이의 남편. 선영이의 제보를 받고 분노에 차서 달려온 미연이의 남편이었지. 미연이의 남편은 미연이가 돈 때문에 남의 남편을 유혹하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지 뭐야. 세 번째는 경찰. 지은이가 미연이의 협박죄 및 혼인, 빙자 사기 혐의로 미리 신고하고 대기시켰던 경찰이었단다. 크크 미쳤다. 이 다음 말 나오면 입 못 다문다. 호텔방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지. 미연이는 비명을 질렀고
준영이는 지은이를 보고 경악했대. 미연이의 남편은 분노에 차서 미연이에게 달려들었지. 지은이는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외도 현장을 지켜봤대. 지은이는 남편 준영의 배신에 눈물을 흘리는 대신 10년 전 자신을 짓밟았던 가해자 미연이를 완전히 파멸시킬 결정적인 폭로를 시작했지. 지은이는 미연이에게 지금 외도를 저지른 남편 준영이 10년 전 내가 왕따시켰나 지은이의 남편이라는 충격적인 진실을 담담하게 알렸단다. 아이고야, 이 한마디 듣고 인생관 바뀔 수도 있다. 준비해. 이 섬뜩한 폭로에 미연이는 얼어붙었대. 미연이는 익명의 발신자가 과거의 피해자인 지은이라는 충격적인 진실을 그제야 깨달은 거지. 미연이는 돈에 눈이 멀어 자신의 운명을 가장 증오했던 피해자의 손에 스스로 맡긴 꼴이 된 거야. 지은이는 미연이에게 더욱 잔혹하게 속삭였대. 지은이는 미연이가 돈 때문에 자신의 남편을 뺏으려 했던 것처럼 자신은 복수 때문에 미연이의 모든 것을 빼앗을 것이라고 선언했지. 10년 전 내가 나에게 준 고통을 내 남편과 내 명예를 되돌려 줄 것이라는 지은이의 냉혹한 경고였단다. 소름 돋는 말 나온다. 이어서 들자. 미연이의 남편은 경찰에게 체포되는 미연이에게 분노에 찬 절규를 쏟아냈대. 미연이의 남편은 미연이의 모든 악행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겠다고 선언했지. 미연이의 화려했던 인생은 한순간에 완전히 무너진 거지. 남편 준영이는 지은이의 복수극의 진실을 듣고 망연자실했대. 준영이는 미연이의 계략에 속아 아내 지은에게 가장 큰 상처를 주었고 결국 아내의 복수에 이용당했다는 비참한 현실을 마주한 거지. 준영이는 지은이에게 용서를 빌었지만 지은이는 냉정하게 돌아섰대. 지은이는 준영에게 당신의 배신은 미연이에게 복수하는데 필요한 희생이었으며 이제 당신은 내 복수의 도구로서 쓸모가 없다고 선언했지. 야야야, 지금 넘어가면 나랑 원수다. 이 말 꼭 들어. 지은이는 호텔방에서 미연이의 외도 증거와 돈거래, 녹취록을 경찰에게 모두 제출했대. 미연이는 혼인 빙자 사기, 협박 등 여러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었고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되었지. 10년 전 지은이를 괴롭혔던 대가를 가장 잔혹하게 치르게 된 거야. 선영이는 이 모든 파국을 뒤에서 지켜보며 안도와 두려움을 동시에 느꼈대. 선영이는 미연이의 몰락을 도움으로써 자신의 결혼 생활은 일단 지켜냈지만 지은이의 섬뜩한 복수심에 공포를 느꼈지. 선영이는 지은이에게 고맙다는 메시지를 보냈지만 지은이는 답장하지 않았대. 이거 드라마도 울고 갈 레벨이다. 귀 집중. 지은이는 남편 준영에게 이혼을 통보했대. 지은이는 복수를 완성했지만 가장 사랑했던 남편의 배신이라는 상처를 안고 살 수 없었지. 지은이는 준영에게 당신의 배신이 나를 복수의 완성으로 이끌었다고 마지막 말을 남기고 홀로 떠났단다. 준영이는 모든 것을 잃었지. 아내 지은, 가정, 그리고 자신의 명예까지 지은이의 복수극의 희생양이 된 거지. 언니들, 이게 바로 10년 전 왕따 피해자 지은이가 남편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완성한 끔찍하지만 통쾌한 복수극이었다네. 다음 편에서는 미연이의 비참한 최후와 지은이의 복수 후 새로운 출발 이야기를 들고 올게. 기대해도 좋다네. 크크크. 우리 언니들, 드디어 우리 지은이의 10년 묵은 복수극 마지막 이야기라네. 지난 편에 지은이가 남편 준영을 미끼로 써서 가해자 미연이를 외도 현장에서 체포하게 만든 것까지 들었잖아. 미연이는 돈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피해자의 손에 스스로 넘겨준 비참한 꼴이 된 거지. 크크크. 희선아, 이제 미연이의 최후를 들고 왔지 뭐야. 자, 그럼 이제 탐욕의 눈먼 가해자 미연이의 비참한 최후와 복수 후 홀로 새로운 삶을 시작한 피해자 지은이의 눈부신 결말을 들려줄게.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교훈까지 짚어줄게. 미자야, 여기 쳐다봐. 마지막 반전 놓치면 땅을 치고 후회한다. 가해자 미연이는 호텔 사건 이후 완전히 몰락했대. 남편은 미연이에게 이혼을 요구하며 결혼 생활을 끝장냈고, 미연이의 가정이 제출한 증거로 미연이는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았지. 미연이는 지은이의 치밀한 복수에 의해 돈, 명예, 가정을 모두 잃은 패배자가 된 거야. 미연이는 지은이의 복수가 너무 잔혹하다고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미연이의 행동이 돈을 받고 타인의 가정을 파괴하려 한 명백한 범죄라고 판단했대. 미연이는 모든 것을 잃은 채 남편에게 버려진 빈털터리가 되었지. 10년 전 지은이를 괴롭히며 느꼈던 우월감이 모두 무너지는 순간이었단다. 잠깐, 지금 한마디라도 놓치면 흐름 못 따라간다. 귀 쫑긋. 또 다른 가해자 선영이는 미연이의 파국을 도움으로써 자신의 결혼 생활은 지켜냈지. 선영이는 지은이에게 더 이상 연락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대. 선영이는 지은이의 섬뜩한 복수심에 공포를 느꼈고, 남은 평생 과거의 죄책감 속에서 조용히 살아가기로 결심했대. 선영이는 지은이의 복수 덕분에 죄책감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된 거지. 지은이의 남편 준영이는 아내에게 이혼당하고 외도로 인한 명예 실추까지 겪으며 깊은 후회에 빠졌대. 준영이는 지은이에게 용서를 빌었지만 지은이는 냉정하게 돌아섰지. 지은이는 준영의 배신에 대한 위자료만 받고 모든 관계를 단호하게 정리했대. 지은이에게 준영이는 복수를 위한 도구였을 뿐 더 이상 사랑의 대상이 아니었지. 크크 미쳤다. 이 다음 말 나오면 입 못 다문다. 그럼 우리 피해자 지은이는 복수 후 어떻게 되었을까? 지은이는 남편 준영에게 받은 위자료와 자신이 복수를 위해 치밀하게 모아둔 재산으로 홀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단다. 지은이는 복수극을 계획하며 키웠던 치밀함과 강단을 미천 삼아 작은 사업을 시작했대. 지은이의 사업은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고, 지은이는 10년 전 왕따 피해자가 아닌 능력 있는 여성 사업가로 완벽하게 변신했지. 지은이는 새로운 삶에서 더 이상 과거의 어둠에 갇히지 않았대. 복수를 완수함으로써 트라우마를 털어낸 지은이는 밝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인생 2막을 열었지. 지은이는 복수라는 어두운 터널을 지나서야 진정한 자유를 얻은 거야. 아이고야, 이 한마디 듣고 인생관 바뀔 수도 있다. 준비해. 지은이는 나중에 준영이에게 배신 위자료를 보내는 메시지에 마지막 말을 남겼대. 지은이는 준영에게 당신의 배신 덕분에 미연이는 파멸했고, 나는 자유를 얻었으니 당신의 배신이 나를 살린 아이러니를 평생 기억하라고 마지막 메시지를 보냈지. 준영이는 지은이의 냉정한 말에 평생 죄책감 속에서 살게 되었지. 자신의 배신이 아내의 복수를 완성시키는 도구였다는 비참한 사실을 평생 짊어지고 살아야 했단다. 소름 돋는 말 나온다. 이어서 들자. 지은이는 나중에 우연히 미연이의 소식을 들었대. 미연이는 빚 때문에 밑바닥 인생을 살고 있었고, 10년 전 자신이 괴롭혔던 지은이의 성공 소식을 듣고 비참함에 몸서리쳤대. 미연이는 자신의 탐욕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뼈저리게 후회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이었지. 지은이의 복수극은 남편을 희생시키고 자신의 마음에도 깊은 상처를 남겼지만 결국 피해자 지은이는 새로운 삶을 얻었고, 가해자 미연이는 자신의 탐욕으로 인생을 완전히 파멸시켰단다. 야야야, 지금 넘어가면 나랑 원수다. 이 말 꼭 들어. 언니들, 이게 바로 10년 전 왕따 피해자 지은이의 처절하고 섬뜩했던 복수극의 최종 결말이었다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교훈은 명확해. 첫째, 남에게 상처를 주는 죄는 반드시 언젠가 자신에게
부메랑처럼 돌아온다. 둘째, 피해자도 자신을 지키기 위해 강해져야 하지만 복수의 과정은 결국 자신에게도 상처를 남긴다. 셋째, 과거를 딛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용기만이 진정한 승리다. 우리 지은이처럼 멋진 인생 역전하시라고 구독과 좋아요 하시면 다음 막장 스토리도 바로 만나보실 수 있대. 놓치지 말라네. 크크크. 아차차. 이 드라마 끝까지 재미있게 들으신 걸 축하드립니다. 여기까지 오신 김에 구독과 좋아요 해주신다면 저희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